어제 잠시 하락 흐름이 멈추다 싶었던 국내 증시 오늘장에서는 다시금 아래쪽으로 방향이 잡힌 모습인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120일 이동평균선을 내줬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벌써 6거래를 연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했을 때 0.94% 하락, 204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좀 하락으로 전환이 다시 되는지 여부 현재 체크를 해보셔야겠을 텐데요. 오늘장 보합권 내에서 계속해서 좀 등락 과정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보합권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23% 하락이고요. 775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종목별 흐름 보겠습니다. 허 위원님. 네, 자 오늘 실적 이렇게 따라서 좀 움직였기 때문에요. 실적주들 흐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는 도레이 케미칼이 사실 저번에 상폐될 뻔 했었거든요. 지분을 워낙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공개 매수 들어갔는데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어졌고요. 아직도 지분은 상당히 거의 90%가량 들고 있는 것으로 알아서 지금 차트 보시면 저번에 4, 5월 달에 실적 내고 나서는 그냥 옆으로 쭉 흐르고만 있어요. 거래도 별로 없는 종목인데 오늘 거의 상한가네요. 도레이 케미칼이 28% 올라 있고요. 그리고 S1이 점점 고점 높여서 종가의 한 6% 정도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될 것 같습니다. 코리아에는 어제 조금 억울하게 됐었는데요. 일단 실적은 잘 나왔었는데 워낙에 이제 상품 가격이 안 좋다 보니까 좀 같이 밀렸었는데 오늘은 2.7% 반등하고 있고요. KTNG는 한 1% 올라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많이 밀려 있고요. 대림산업 계열의 3호 같은 경우는 한 4% 정도 올라서 마감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코나이라든지 인스 같은 종목군들 흐름 좋았고요. LG하우시스는 제일기획은 어닝이 싹 좋았던 것은 아닌데요. LG하우시스는 그래도 견조했다라는 평가에 한 11% 올라 있고요. 제일기획도 한 8.6% 올라 있습니다. 반면에 쇼크 나왔던 삼성엔지니어링, 대림산업, 삼성물산, 제일모직, 고려개발 쪽으로는 약한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종목군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양시장 합해서 우선주 포함해서 총 5종목입니다. 우선 금호산업 우선주가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금호산업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채권단 쪽에서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당 회장에게 이 현재 제한한 매각가가 1조 원이 넘어가는 수준인데요. 주당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5만 원권 이상으로 프리미엄을 상당히 많이 쳐줬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장 초반부터 좀 갭상승 출발했던 금호산업 우선주 그대로 흐름이 유지되고 있고요. 금호산업 보통주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좀 달립니다. 현재는 2만 원권 초반에서의 흐름 나타내면서 9% 정도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펩트론 신규 상장한 지 오늘 3거래일째 되는데요. 가격 제한법까지 3거래일 연속해서 오르는 흐름 오늘도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SI리소스 이영희 씨가 복귀하는 작품, 이 작품에 아시아 6개국 선 판매를 마쳤다라는 내용이 오늘장 호재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 이 종목은 분할 변경 상장하고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다시금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여전히 지수는 그다지 재미없었던 하루였고 또 종목별로 희비가 크게 엇갈리는 모습, 아마 이번 한 주 동안 내내 그런 특징이 보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먼저 원달러 환율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급등을 해서 오늘 장 초반에 좀 조정을 받았고요. 이제 좀 쉬어가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원달러 환율 상당히 좀 강한 흐름 오늘 장으로 나왔습니다. 10시, 11시 구간대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계속해서 좀 고점 부근에서의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장 1160원에서 1168원 사이의 움직임이었는데요. 종가는 거의 고가 부근에서 마감됐죠. 2원 80전 상승입니다. 1167원 90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 특징 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네, 외국인이 너무 주식을 파니까요. 뭔가 좀 찜찜하네요. 코스닥이 혼자서 좀 세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종목으로 보면 특정 섹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들 약간은 좀 우려가 되는 시황이지 않나 보고 있고요. 거래소가 저렇게 많이 밀려있고 환율이 계속 고공행진인데 랠리가 이어질지에 대한 불안감들은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주식을 하지 않는 제가 이 정도인데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심리가 안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우리 거래소는 개인이 한 3,800억 샀는데 기관 외국인
매물 내놓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 향후 전망까지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투자자가 기관 쪽에서는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일단 기관이 한 400억 사주게 되면서 그나마 좀 선전했는데요. 특히나 좀 일부 섹터에 일부 투자 주체에 집중된 자금이어서 조금 이 부분도 애매하고요.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섹터별로는 여전히 문제가 많았던 기존 자본재분, 이게 이제 내수주랑 수출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요, 소비재냐 자본재냐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소비재군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았던 것 같고요. 자본재 성격으로 나와 있는 종목군들은 오늘 뭐 급락세를 타면서 상당히 양극화되는 게 좀 심화된 하루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다소 혼조 양상을 띄었는데요. 먼저 일본 니케이 229 지수부터 보시죠. 하루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종가는 전날보다 0.67% 하락하면서 2544.53엔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여전히 좀 불안한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내부에서는 한 차례 좀 폭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 위축됐고요. 반면에 경제 지표 계속 부진하게 나오면서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상존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해 종합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3% 상승하면서 4,100선 중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